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세연입니다. 앞서 임용고시 특강 2부까지는 정대준 선생님께서 임용고시 공부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직논술 작성 방법인데요. 아마 조금 이른 시기에 교직논술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 교직논술 준비를 시작하며 많은 선생님들께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인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초등 임용고시 여름방학 특강 교직논술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교직논술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개요 작성법입니다. 이 개요를 잘 작성하여야 본격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요 작성이 교직논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요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와 각 문항별 배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어떠한 키워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배점을 통해 개요 구조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가지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배점을 파악하고 나면 이제 개요 구조도를 그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큰 문항의 키워드들을 작성합니다. 2019학년도 임용시험 교직논술에서는 3개의 큰 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총 3개의 키워드를 큰 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각 큰 문항 내의 작은 문항들을 파악합니다. 보통 논술의 내용에 작은 문항들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를 그대로 옮겨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각 작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가지수와 배점을 확인하여 세부적으로 가지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가지들이 몇 개인지를 꼭 세어보고 합쳤을 때 15점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긴장을 하다 보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알면서도 작성하지 못하여 감점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감점된 1점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이후 있을 교육과정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제시문을 읽고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알맞게 채워주시면 개요가 완성이 됩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19학년도 임용시험 당시 제가 작성하였던 교직논술 개요입니다. 시험장에서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 엉망인 글씨체는 사실 제 평소 글씨체와 비슷합니다. 저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하신다면 실전에서 개요를 알아보기 편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개요의 일부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개요를 작성할 때 온전한 문장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키워드만 빠르게 작성하고 바로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제가 글을 쓰는 속도가 느려 개요의 시간을 지나치게 투자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문항별 배점 및 분량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개요 예시를 보면 이렇게 해당 문항이 각 2점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가장 끝에는 큰 문항의 분량을 적어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여야 개요를 작성하면서도 필요한 가지수를 파악할 수 있고 글을 작성할 때에도 해당 문항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배분해야 할지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꼭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처럼 키워드 위주로 개요를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요를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고 바로 글을 작성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뼈대에 살을 붙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요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총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자신만의 개요 작성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고 바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요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글을 작성할 때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가짓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요 구조도를 작성할 때 각 가짓수를 파악하고 이것이 합쳐서 총 15점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직논술 상단의 문제만 읽거나 하단의 논술의 내용 부분만 읽고 글을 작성하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에서 벗어난 답변을 작성하는 사례를 가끔 보곤 하는데요. 반드시 상단과 하단부의 문제들을 모두 꼼꼼하게 읽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019학년도 임용시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할지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이때 진영이의 특성을 언급하지 않고 보편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면 감점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는 그냥 제시하는 표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작성해야겠죠? 이번에는 교직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교직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작성하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글의 시작 부분인 서론입니다.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 논술의 체계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론과 결론은 만능틀을 활용하여 구상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만능틀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 만능틀에 2019학년도 임용시험 교직논술 문제를 대입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능틀 외에 다양한 만능틀 예시들이 있는데 이는 자료 나눔 때 드릴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본론입니다. 본론을 작성하실 때에는 각 작은 문항별로 논지 한 문장과 논거 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분량이 부족할 경우 배점이 1점인 문항은 논지만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이때 순서를 임의대로 바꾸어서 작성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요 작성 및 본론을 작성하실 때 순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19학년도 임용시험 교직논술 1번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문항 하나에 논지 한 문장, 논거 한 문장을 작성해 주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본론을 작성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어진 제시문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제시문만 꼼꼼하게 읽어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 역량을 작성해야 하는 1번 문제의 경우 이렇게 자세하게 해당 역량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고 상담 관계 형성 방법을 묻는 2번 문제의 경우 거의 답을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주어진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였는데도 정답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글을 작성할 때의 약간의 요령인데요. 관점을 나누어서 작성하면 가짓수를 채우기 용이합니다.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의 주체를 중심으로 나누거나 단기, 장기와 같이 기간 또는 인지정의 행동 등 영역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가짓수를 채우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한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량 조절인데요. 본론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만약 분량 조절을 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 본론에서 분량을 과도하게 차지하여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분량을 늘 고려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분량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답안지 옆에 연필로 아주 연하게 표시해 두었다가 작성이 끝나면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표시한 부분을 지우는 것입니다. 실수로 지우지 않을 경우 답안지 외에 임의로 표시한 내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서론처럼 만능틀을 활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부분의 만능틀 예시자료 역시 나눔할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술을 다 작성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선 덮어놓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지만 반드시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첨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직 논술은 어떻게 첨삭해야 하고 이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서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 곧 발전이라고 생각하여 과도하게 틀린 부분만 짚어주는 스터디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스터디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서로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좋은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 또는 교육과 접목하기 좋은 속담이나 격언 등을 칭찬해주며 공유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성공적인 스터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역시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서로 짚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맞춤법과 교정기호입니다. 맞춤법이나 교정기호 한두 개 정도 틀린다고 감점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쌓인다면 논술의 체계 점수에서 감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틀린 부분을 점검해주며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애매한 내용은 스터디원들이 함께 토의를 하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직 논술의 경우 유사 답안을 인정하는 정도가 비교적 폭넓긴 하지만 해당 주제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선 이렇게 모범 답안에 가까워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교직 논술 첨삭 예시 자료인데요. 이렇게 작성된 답변에서 좋았던 표현은 서로 칭찬해주며 공유하고 맞춤법이나 교정기호 또는 기호를 잘못 활용한 내용은 이렇게 수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에서 벗어난 내용을 상의하고 수정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첨삭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학입니다.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문제의 영교육과정이 출제되면서 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 교육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학의 경우 교육과정 내용처럼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우기도 어렵지만 다 외울 수 있더라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그만큼 활용해야 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 유치원 특수의 교직 논술, 중등 교육학 논술 기출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를 보았을 때 교육학 개념들이 기존의 교직 논술이나 교육학 논술에서 출제되었던 것이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교육학 개념들을 먼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의 교육학 개념들을 읽어보시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논술 스터디 때 서로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한두 개씩 설명하며 짚고 넘어간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며 충분하게 준비하시겠지만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이 총론과 연계하여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론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및 용어들을 꼼꼼하게 보기만 하여도 교육학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직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며 오늘의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평소 스터디를 통해 연습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요. 저는 총 50분에서 55분 정도 시간을 잡고 연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전에서는 긴장하기 때문에 평소 이렇게 여유있게 준비를 해놔야 실전에서 시간이 빠듯하다는 느낌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교직 논술 스터디가 꼭 필요하냐는 것인데요. 혼자 글을 쓰고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글을 읽어보고 자신의 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발견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터디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점에 따른 분량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수험생들도 많았는데요. 보통 1점에 65자 정도 분량을 배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효과적인 분량 조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하나하나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힘을 얻어 이번 교직논술편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TV의 세연이었습니다.